네, 오늘 화면 좀 넓게 쓰고 있습니다. 화법 5 부분인데요. 어떤 게 나온지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집변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경험이 떠오르나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종이 우편물의 양이 줄긴 했지만 지금도 집변이 각종 고지서를 비롯한 다양한 우편물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집변이라는 직업이 언제 생겨난지 알고 있나요? 그래서 내신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외우는 게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단어로 외우기 집배원. 야, 나 이렇게 또 간만에 지도를 해봐. 옛날에 국어 공무원 할 때 단어로 챙겨라. 그 다음 문장로 챙겨라. 그 다음 문단어로 챙겨라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기억이 다시 어떻게 떠올랐냐? 저 홍역을 하는 학교에서 1학년 국어공무원 7급 공무원으로 고1 수업을 해요. 책을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딱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그래서 고3에도 적용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우리가 화법이 어쨌든 내신에 나오잖아. 그쵸? 학교에서. 그러면 딱 머리에서 집변이 나오는구나. 화법 5 집변이었어. 그럼 뭐가 포인트가 있는지, 뭐에서 내가 속을 수 있는지 잘 봐야 돼. 시작 부분이 경험 떠오르나요? 물음표 했죠. 그 다음에 요새는 줄긴 했지만 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집안의 직업이 언제 생겼는지 알고 있나요? 자유롭게 자르세요. 본인이. 자른 건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자른 거죠. 총재 반응 확인. 아는 사람 거의 없군요. 우리나라에서 우편제도가 시작된 건 1884년 4월 23일 우정 총구의 문을 열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그러니까 수능 화법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접속 부사라고 해요. 접속 부사만 딱 봐도요, 내용을 대충 알아요. 열면서부터인데 하지만이 있다는 건 뭐야? 다른 이야기. 부정적 이야기가 나오겠죠. 역시 그해 12월 갑신혁명이 일어나 우정총을 폐지되면서 우편업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우편제도가 부활한 건 10년쯤 지난 뒤에 1895년 6월 1일이었는데요. 그 당시 우체국의 우체사에서는 우편을 전하는 사람들 두었고 이들을 체전부라고 불렀습니다. 잘라서 또 중요 단어가 있어서 집변에 동그라미 아까 쳤었는데 이번엔 체전부에 동그라미 했습니다. 체전부는 가죽 우편 배낭을 맨 뒤에 긴 담뱃대를 물고 다닐 때 뭐야? 두어컬레의 집진과 점심도시락인 누룽지 보따리를 차고 다녔습니다. 1시간에 10리 이상을 걸어야 하는 우편물 배달이 여가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문학 수업 시간에 배운 백서시의 내시, 남신도 유동 박신봉만 기억하시죠? 잘랐어. 그럼 얘가 아마 학생일 가능성이 높죠. 역시 많은 학생들이 이 시를 기억하고 있네요. 이 시의 제목은 곧 편지 봉투를 쓰는 주소 형식인데요. 당시 주소 체계가 요즘처럼 정확하지 않다 보니 엉뚱한 집에 우편물을 잘못 배달하거나 잃어버린 실수가 잦았습니다. 잦았대요. 그래서 전 뭘 써줄 거라면 집변하고 발표가 학생 발표인 거를 동그라미 쓸 거예요. 이상하게 수능에서는 학생 발표보다 전문가 발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가 그렇게 체전부가 우편물을 잃어버리고 우체사로 돌아가면 본장 고치자에 쫓겨나기도 했대. 그뿐 아니라 우편물을 배달하다 계획이 무슨가하면 수치를 확인하다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왔다면 붙들려 몰매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차 체전부를 좋아하게 되어 우편물 배달주는 대감님의 의미를 가진 최대감으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또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니까 눈에 보이죠? 집변이 체전부가 되고 체전부를 몰라 불러서 사람들은 하나 둘 셋 최대감. 자, 이참 최대감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체전부가 우편 배달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덕분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체전부가 우편 배달 외에 어떤 일을 수행했길래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먹게 된 걸까요? 짤러. 이러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죠. 지금 우편 배달 아저씨 모두 해줘. 막 택배도 해주고 막 해주잖아. 그죠?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 느낌이. 한번 볼게요. 재밌는 답변 맞네요. 당시 체전부는 들이라는 농부의 점심을 알바네? 날라다 주거나 일하는 아이 엄마 대신에 우는 아이를 업어주기도 했습니다. 와, 이처럼 우편물과 함께 인정까지 배달하니 체전부는 체대감 불리면 사람들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체전부는 1905년 집배원으로 바뀌게 되지만 국제가 전개를 거치면서 우체부로 불리다가 1980년대부터 집배원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바뀌게 된다. 우체부라는 명칭이 집배원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체부가 작부를 연상시키는 낮춤말이라는 이유로 종신에서는 집배원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밑에서 그래요. 지금도 가사도우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가사도우미의 전 이름은 뭐야? 하나 둘 셋. 1번 파출소, 2번 파출부였건지. 이 새끼 부만 붙으면 별로 안 좋아했어 사람들이. 그치? 그래서 우체부로 불리다가 다시 부 붙이면 왠지 낮춤말 같다고 이렇게 바꿨대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집배원이었다가 체전부였다가 체대감이었다. 그죠? 다시 집배원이었다가 우체부였다가 다시 집배원이네. 이거 뭐야 이거. 자, 다음 근데 집배원이란 거 언제 생겼는지 알고 있나요? 이 부분은 뭐야? 첫 스타트 그 이름은 아니죠. 첫 스타트 이름은 뭐였어? 하나 둘 셋 체전부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냥 학교에서 이런 쓸데없는 거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빵꾸 쳐서 1, 2, 3, 4, 5번 되면서 다음 순서 맞는 것은. 근데 잘못 보면 집배원부터 시작이구나 착각할 수도 있어요. 첫 시작이 뭐였죠? 1문단 마지막 줄에 체전부였죠. 맞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집변과 우체부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어 유래 알았으니 우체부라는 표현보다 집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요즘에는 집변이 편지 외에 택배까지 배달하는데요. 고생하시는 집변을 만나야 되면 감사 인사를 전해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씨, 옛날에 훨씬 힘들었구만. 애 울고 있으면 우쭈쭈 엄마 어디 갔냐 이것도 해야 됐어. 우리가 오른쪽에 지금 우리 학원 유료 교재를 보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저랑 1번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오늘 내용을 쭉 볼 건데 1번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1번 여러분 읽어줘요. 시작. 중심선생을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벌써 이거 더 읽을 필요가 없죠. 다른 대상과 뭘 비교해? 그쵸? 이해되죠? X일 것 같아요. 또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뭐 체크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냥 푸는 거예요. 그냥. 그쵸? 스피드 읽기. 2번 읽어줘요. 시작. 특정한 흐름에 따라 순서적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전 일리 있다고 봐요. 왜 이름이 바뀐 순서가 있잖아요. 일리 있어서 세모 쳤어요. 3번 질문을 통해 맞아. 앞서 설명 내용에 대한 청주의 이해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면 1문단은 아닐 거예요. 물음표가. 왜냐면 질문을 통해 앞서 설명한 내용의 청중의 이해 점검이니까 제가 뭔 말 한 거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물음표만 다 읽어봐. 1문단 빼고 1문단 필요가 없죠. 2문단부터 물음표 있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수업 시간에 배운 백석 시인의 시 나무 신의 줄 명동 복시공방을 기억하시고 이게 앞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내가? 발표 아니네. 그러면 두 번째 물음표를 찾아보자. 2문단은 없네. 3문단에 있나 보자. 3문단에 호감을 얻게 된 걸까요? 이것도 그냥 질문이죠. 마지막도 그냥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것도 그냥 질문이죠. 맞죠? 그럼 3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일단 없습니다. 청주의 사전 지식에 적합하도록 내용 조정했대요. 조정했어 안 했어? 아, 뭐를 모르시겠다고요? 뭐를 뭐 해드리겠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 내용을 구사하는데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언급하여 저작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대. 저작권 존중 있나요? 없는데? 없지? 나 X 같아요. 나 일단 X 쳤어요.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맞는 건지 우편제도니까. 그럼 지금 모양이 저는 X 세모 XXX 됐거든요. 그쵸? 그래서 전 2번 같아요. 여러분 몇 번 같습니까? 1번만 바로 이제 답을 보고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번에 2번 맞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넘겨볼게요. 화법 뒤에 걸로 넘어갑니다. 4, 6으로 넘어가서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여러분이 찬성 1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머지 다 해드릴게요. 갑니다. 자, 두 번째 4번에서 6번은 4에서 6은 토론입니다. 문제죠. 문제 4에서 6은 토론인데 배양육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배양육이 또 등장했네. 화제에 대한 토론을 나눠보는 라디오 토론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탈리아 의회가 배양육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 법안을 승인하여 화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양육은 동물의 세포를 합성해 만든 인공물을 가리킵니다. 배양육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토론의 논제는 배양육 산업을 장려해야 된다는 입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토론자들이 나와 계신데요.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배양육 산업은 축산업보다 친환경적입니다. 잉태과학 조사를 발표에 따르면 배양육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작년에 고기를 생산할 때 기존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배양육은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므로 육류 생산 과정에서 누구를 배선하지 않아도 돼 동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양육은 실제 육류 생산 과정에서 주입하는 여러 항생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양육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양육은 식물성 음료를 사용하는 대체육에 비해 맛이 뛰어나며 실제 음료의 맛과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배양육 산업을 정리하여 기술을 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성 1위 배양육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칠판에 그려놨습니다. 그림 못 그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주하나 이게 뭐냐면 배양육이 예를 들어서 지구상의 소가 다 멸종한 거야. 근데 주한 박사가 고기 1인분 소고기 이름을 남겨놓은 게 있어. 냉장고에. 그걸 배양을 해서 정정정정정정 크게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배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인분을 만들었어요. 잘 봐. 그러면 얘한테 지금 얘가 똥을 싸요? 안 싸요? 하나 둘 셋? 안 싸죠? 얘 염을 먹어요? 아니 소고기가 어떻게 염물을 먹어? 그죠? 그래서 지금은 고가 한 5년 6년 전에 등장했는데 그땐 초고가였어. 이게 만드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싸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언제 또 엄마 아우 귀여운 송아지 된 거 잔인하잖아, 그죠? 이미 있는 고기를 계속 불려 먹자. 근데 이제 재밌는 의견도 있어요. 그 먹는 사람들 반대 의견은 야 그거 먹다 그 불린 건데 그거 속에서 막 불어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과연 구웠는데 불려 날 것인가?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읽은 게 배양육에 대해서 뭘 하고 있어? 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친환경적이죠. 왜? 지구환경이 좋고 나 오늘 깜짝 놀랐잖아요. 교회 갔다가 버스 타러 기다리는데 햇빛 쫙 쬐는데 어제 추웠잖아요. 너무 뜨거운 거야. 그게 막 겁나더라고. 올 여름 얼마 더 올라오고 이 태양이 이렇게 막 권사님도 아이고 뜨거워 나도 뜨겁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배양육은 환경오염 별로 안 하겠죠. 이어서 반대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배양육을 생산할 때 기준 축산을 배출한 온실가스 4%에 해당하는 양만 배출한다고 했는데 축산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어떤 건지 알고 있나요? 네, 주로 메테인을 배출합니다. 그렇다면 배양육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무엇인가요? 배양육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리의 배양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아,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데 얘가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구나. 이걸로 문제 내서 놀리기 쉽겠죠. 직접 배출은 안 하지만 배양육을 만든 과정에서 화석연료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벌써 나온다는 거죠. 배양육에서 바로 나온 게 아니네. 맞죠? 여러분이 읽은 거 이거 맞습니까? 네. 오케이. 제가 알기로 메테인은 대기에서 10년 정도면 사라지는데 이산화탄소는 1000년 정도 지나야 사라지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배양육 산업도 결코 친환경적 사업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단순히 메테인과 이산화탄소만 비교한다면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외에도 배양육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물 사용량의 경우 일반 육류 생산 과정의 1%에 불과하며 에너지 소비량도 55% 정도에 불과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배양육 생산 과정이 일반 육류 생산 과정에 비해 친환경적이라는 사실을 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얘가 지금 방어를 잘했어요. 그러면서 찬성 1의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단순히 메테인과 이산화탄소 비교하면 그렇게 주장된다. 네 말 맞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지만 아땅은 뭐예요? 앞에서 네 말 일리 있어 한 거예요. 그 두 개 비교하면 네 말 맞아. 나 하지만 나왔으니까 이게 친환경이야 계속. 그래서 이어서 반대측 입론 갑니다. 배양육 섭취 일반 육류 섭취에 비해 건강에 이롭지 않습니다. 축산협회가 발표에 따르면 실제 육류는 각 기관에서 대사정하면서 생성된 면역조주 인자, 항산화 물질, 염증 물질 등 생리 활성 물질과 크레아틴, CA 뭐 이런 것들 대사산물로 포함되어 있어 우리 건강에 이롭습니다. 반면 배양육에서는 이런 성분이 없거나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배양육 장려로 축산업이 도태된다면 소와 돼지 등의 가축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 복지 향상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양육은 실제 육류 고유의 맛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소비자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오골계랑 흑돼지 등 다양한 품종의 육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첨가물을 활용하는 배양육은 일반 육류의 고유한 맛을 따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어서 찬성체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야, 배양육이 오랜만에 컴백했습니다. 배양육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모양을 찾아서 봅시다. 1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3번 하나만 풀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13번 갑니다. 4쪽입니다. 우리 자, 다음은 위 토론에 참여한 찬성 1위 쓴 글이다. 우리가 찬성 1위였잖아. 맞죠? 이에 대한 분석에 적절한 거. 배양육 산업 장려해야 된다는 논제를 토론 진행했다. 토론 준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했는데 특히 배양육 생산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해 두길 잘한 것 같다. 실제로 우리의 입론을 듣고 반대측에서 그에 대한 질문했을 때 국제 수출 들어가면 배양육 생산 과정이 일반 육류 생산 과정에 비해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다. 토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반 육류 생산 과정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걸 잘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양육뿐만 아니라 대축이나 채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앞으로 과다한 육류 소비를 지양하고 환경을 위한 식습관을 실천해보고 싶다. 적절한 거예요. 1번 한번 읽어줘. 시작.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숙했던 벌써 더 읽을 필요가 없네. 그치? X. 토론에서 양쪽 주장이 충돌했던 필수 쟁점이 뭐였대요? 하나, 둘, 셋. 모르는 세모입니다. 3번 읽어줘. 시작. 토론에서 상대측이 말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보기에서 동의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세모.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새롭게 깨달은 점을 밝히고 있다. 새롭게 깨달은 점 있어 없어?
느꼈다 있죠. 꺾기로. 그러면 정답 몇 번이요? 4번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토론을 지나면 맞아. 상대측 상황 전략에 몰라. 긍정평가 절대 아니죠. X 세모 5X가 되면서 정답 4번 됐습니다. 이걸 집에서 풀면 아니 뭐 티제만 푸는 게 아니고 나도 바로 푸는 데가 아니고 시간차가 난다는 거예요. 저랑 고민하지 않아요. 특히 화작에서는 아니 모르면 뭐 좀 이따 찾아보면 되지. 이게 꼭 돼야 되는데 사실 저랑 할 땐 돼요. 근데 혼자서는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짱치 있잖아. 짱치끼리 붙어서 같이 풀어봐서 야 너 몇 번 풀어? 나 7번 푸는데 11번 이러면 내가 느린 거야. 그치? 요걸 인정해야지 막 슉슉 이럴 필요가 없어요. 속도를 잘 맞춰주시고 이러고 틀릴 수도 있는데 13번만 정답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나오나요? 4번 역시 맞습니다. 오케이, 다음 작품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또 맛을 한번 봅시다. 목재 교육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 재밌네. 교육은 화법 6입니다. 목재 교육. 자, 목재가 잘 타죠. 지금 불이 난리가 났고, 신도림이 열차는 멈추고 막 그쵸. 사회적으로 난립니다. 연금. 저번주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어요? 연금입니다. 저까지는 이득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부터는 무조건 손해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제 이름 다 적어놨거든요. 13명만 반대를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 애들한테 그때 20년 뒤에 논의하면 이로 자빠졌어요. 저까지 딱 감사합니다. 제 나이 때까지 딱 이득이고요. 여러분 나이 때부터 무조건 손해입니다. 지금 뭐 그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들고 일어나세요. 제 얼굴 보세요. 벌써 미소가.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봐도 이상한 법인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뭐예요? 국회의원도 시험 봐서 결정해야 되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지 그런 나쁜 사람들 이겨내죠. 안녕하세요. 목재교육 전문가 TJ입니다. 여러분 집이나 학교에서 나무로 만든 가구 많이 보셨죠? 대답 듣고 나무는 가구뿐만 아니라 집을 만드는 데 쓰기도 하죠. 집을 짓거나 가구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나무로 된 재료를 목재라고 부릅니다. 잘랐어. 지금 목재 정입이 타긴 해요. 목재는 인류가 볼 수 있는 재료 중 가공의 가장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재는 어떤 가치가 있기에 새로운 재료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잘랐어요. 사용된 편과가 달리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입니다. 목조 건축물의 수명이 철근 구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에 비해 오히려 길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세대에서 목재로 하는 20층짜리 목조 건물을 세웠을 정도로 하중 지적도 뛰어납니다. 또한 화재 30분 경과 시 자재의 강도 손실률이 철근의 3분의 1 수준 불가능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내용이 유해한 반응이 많군요. 여기에 보시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온에 노출된 목재에 이렇게 탄화층이 생성되는데 이 탄화층이 연소를 방해해 목재 내부까지 화재가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단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고 목재의 사용은 환경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나무는 생산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소를 저장하는 일종의 탄소 저장고입니다. 이런 나무를 목재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키우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식료용 주택을 목재로 지음으로써 줄일 수 있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은 승용차 18대가 연간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수준입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수명이 다한 목재 가공품은 폐기되는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 재활용되거나 에너지 전환에 사용되는 비율이 98%에 이르며 2%만이 폐기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탄소 저장고인데 이러면 이 집에 사는 사람 안 좋은 거 아니오 혹시? 어쨌든 이러한 이유는 목재 여제 많이 만들어주고 널리 활용됩니다. 그다음 목재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까요? 온목 자르기만해서 만든 목재를 제재목이라고 부릅니다. 제재목 매우 중요하네. 여러 개의 원목 조각을 접착제로 이어서 만든 목재는 집성목. 근데 제재목의 집성보다 더 널리 사용된 게 가공목입니다. 가공목에는 합판일 MDF2가 있는데 대부분 나무판자는 투법을 접착제에 결합하여 만듭니다. 아무래도 가공하는 과정에서 집성목보다 접착제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가공목이 더 널리 사용되는 이유를 알고 싶으시군요. 제재목과 집성은 원목에 가까워 좋은 재료인데 비싸고 무거워서 더 싸고 가벼운 가공목이 널리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거 위에 거 제재목 잘 안 나와요. 너무 비싸서 사람들 안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집에 있는 가구 엄마 버리려면 엄마 버리죠. 딱 들어보면 알아. 딱 지금 주안이가 딱 들었는데 뭐야 이거 이러면 이제 버려야 되는 싸구려 뭐예요? 무슨 재료일까? 하나 둘 셋 합판 MDF겠죠. 그래서 딱 들었는데 무거워. 그거 비싼 거예요. 당근에 팥이란 말이야. 그걸 무슨 목이라고? 하나 둘 셋 제재목입니다. 맞죠?
제조목과 집성목은 원모에 가까운 좋은 재인데 비싸고 무거워서 더 싸고 가면 가공목이 널리 사용되는데 물론 목재라고 해서 무조건 좋게만 한 건 아닙니다. 가공을 만든 과정에서 접착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거나 유해한 성분에 포함된 접착제를 사용하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재가를 구매할 때 자재 등급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접착제에는 인체 해로운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는데 그 양을 기준으로 목재 등을 매긴 게 자재 등급입니다. 이렇게 SEO와 EO 등급은 친환경 자재 볼 수 있지만 잘라서 볼 수 있지만 2원, 2,2는 친환경 자재가 아니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0.4, 0.5, 1.5라 표시되는 수치가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에는 알데히드 방출량입니다. 실내용 가구를 구매할 때 친환경 자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목재는 우리 함께 알 것입니다. 강연 통해 여러분이 목재 가치를 알게 됐다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린 자재 등급에 관한 정보도 실생활에서 활용해보세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도대체 2원, 2 등급은 누가 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야, 외부에 예를 들어서 창고인데 비 같은 것도 잘 막고 그런 목재야. 그럼 뭐야, 등급이 좀 요런 게 있어요. 그럼 뭐야, 포름알데히드는 방출돼요. 몸에 안 좋은 거죠, 그쵸? 방출해봤자 야외인데 뭐 상관없잖아, 그죠? 그런 데서 주로 사용되는 거. 이거 문제가 많았죠, 우리나라. 뭐도 있었어. 뭐 침대도 있었고, 그쵸? 뭐 나무는 아니면 침대 매트리스에서 음이온이 나온다 했더니 뭐야, 알고 봤더니 암 유발 물질. 그거 몇 년 전에 난리 났었는데 혹시 몇 년 전에 부모님이 갑자기 침대 매트리스를 갖다 버리더라. 하나 둘 셋. 우리 둘만 그랬네, 그쵸? 엄마가 이거 비싼 걸 음이온이 나오는데, 그쵸? 엄마가 이것을 그냥 그러고 가지고 대리점에 찾아가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건인데, 자,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갑니다. 넘겨보시면 6강이 나와요. 6강 1번, 2번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OX템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저도 아무 말 안 할게요. 위에 강연자가 사용한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동그라미구나. 1.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청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좀 더 쉬운 단어로 바꾸어 설명하고 있다. OX 세모 쓰시고. 2. 차를 나타내는 담화 표시를 사용해 대상의 장점을 나열하고 있다. 3. 질문을 통해 앞서 설명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점검하고 있다. 4. 강연대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언급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5. 설명하고자 한 대상의 실물을 직접 제시해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자, 저는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 썼나요? 답이 나왔다, 손. 몇 번 썼어? 몇 번? 3번? 3번이라고? 3번? 나는 세모, 나 답이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세모, 5, 세모로 됐어요. 그냥 4번 찍찍만 가동한 건데, 이거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봅시다. 어떤 나는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바꿔줘야 돼요. 그거 있어, 없어?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봐도, 그죠? 1번 나가리 칩시다. 차례, 첫째, 둘째, 셋째,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순서상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어주는 3분단의 시작, 그리고밖에 없어서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죠? 그치? 질문 또 아까 비슷한 문제잖아. 질문을 통해 앞서 설명한 내용이어야 돼. 그냥 질문이 아니고 앞서 설명한 내용에 대한 이해. 아까 제가 말한 게 이해되시나요잖아. 그 1문단은 안 되고 2문단에 물음표 있나 봤는데 없죠? 3문단 가는 거야. 3문단에도 없네? 4문단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까요? 아니잖아요. 그치? 4문단도 아니고 5문단도 아니야. 그러면 3번 뭐야? 3번도 나가리 했어. 그치? 4번 읽어봐. 시작. 1문단에 바로 있어. 찾아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 때문에 저는 동그라미 쳤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설명하자 한 대상, 실물. 얘는요, 가로치고, 얘는 자료 제시 있어요? 없어요? 하나, 둘, 셋. 있습니다. 기억에 자료 제시가 써져 있어요. 써져 있는데, 니네도 뭐야? 써져 있는데 하고 있어. 이 두 자료 제시가 뭐가 돼야 돼? 대상의 실물을 직접 제시하는데 기억 자료 제시, 공원의 목체는 탄화층 좀 애매해? 그치? 뭔가 그래프 같아? 니은에서 보면 저 19평으로 하면 지금 뭐야? 승용차 18대 연간 보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세잖아. 얘도 그래프지 어떻게 실물이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페이크는 5번 같습니다. 1번 정답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도 틀릴 때 있습니다. 뭘까요? 4번 맞습니다. 오케이. 2번 위클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읽어주세요. 시작. 고온에 노출된 목재의 탄화층이 하는 역할. 여러 목재 중 가공목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 3. 수명이 나은 목재 가공품의 처리 방법. 4. 제재목과 집성목, 가공목의 제작 방법. 포름알데히드가 유발할 수 있는 질병. 뭐지? 큰일 났어요. 저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건데 지금 답이 2개가 나왔거든요. 전 3번 하면 5번 예측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나왔어?
저는 55x 세모 x 했거든요. 3번 후보 찾아볼게요. 아까 3번이 수명이 다한 목재가 나왔는데 처리 방법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찬쌤 저 좀 알려줄래요? 재활용되거나 에너지 전환에 사용이 되네. 그럼 나온 거네. 나온 거지? 그럼 동그라미야. 그러면 5번은 아예 안 나오지 지금. 그럼 알데히드가 유발할 수 있는 질병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럼 정답 뭐 5번이겠지. 정답 바로 볼게요. 저 틀릴 수 있습니다. 하하하. 2번의 정답이 5번 맞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알겠죠? 두 개 승부 걸 때는 근데 필이 3번 이러지 말고 두 개 좀 찾아보란 말이야. 이해되지? 스피드 있게 풀고 있습니다. 요 그림이구나. 67쪽 봐봐. 67쪽 원문 2번에 그 그림이 있네. 보온에 노출된 목재 탈환층. 그러니까 리얼은 아니구나. 그럼 가공품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 표 잘 봅시다. 성차 18대 연간. 그래서 밑에 나오면 재활용 61%, 에너지 전환 태워버리네 37, 그리고 없애버린 게 그냥 2%. 목재 자재 등급 봅시다. 친환경이 SEO가 제일 좋은 거네, 그지? 그 다음에 뭐야? E0. 그 다음에 비친환경이 E1, E2. 우리 집에 지금 가구 하나가 E1인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4번에서 6번입니다. 4번에서 6번 보니까 우선 또 뭐야? 또 문제인데 오늘 작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뭔 내용을 하려고 그러는지. 오케이, 볼게요. 누가 더 적지? 둘 다 빗빗하네. 그럼 하나만 읽어줘. 작가 해주세요. 제가 대표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과 이렇게 새로운 소설 출판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지난번 소설이 작가님 첫 작품이었는데 독자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대 작업주의적 원고도 읽어봤는데 느낌 좋네요. 오늘 논의가 잘 진행돼서 하는 바람입니다. 읽기 전에 대표에만 동그라미 쫙 쳐보세요. 그러면 훨씬 잘 읽힙니다. 뭔가 구분이 안 될 때는 뭐 네모로 하나는 쳐놓고 하나는 동그라미 쳐놓어도 되고 3명이면 꼭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작가 갑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이번 작품의 출판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오래전부터 정성되어 작업해오셨던 작품을 하셨으니 작품성에 믿음이 가는데 다만 동그라미 대중을 대상으로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 입장에서 조정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고 50쪽부터 65쪽까지 장면도 과도하게 폭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청소 소설에 해당될 만큼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혹시 해당되면 삭제 가능할까요? 장면을 쓰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것이군요. 하지만 그 장면은 서사 전개상 꼭 필요해서 장면 자체를 삭제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장면의 폭력적인 묘사를 덜어내는 수준의 수정은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수정해 주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요구인데 적극적으로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작업 필요할 때 구두렵의 때 원고 마감 시간을 한 달 더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쇄 관련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작품에 큰 성공을 거둔 만큼 저희 쪽에서 최대한 배려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쇄 관련 생각해야 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짤로.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작가랑 뭐가 하고 있냐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누구랑 하나 둘 셋 대표랑 대표가 지금 뭘 했어요? 금액 제시 네가 해라 했죠. 맞습니까? 이 순서는 되게 중요해요. 제시를 네가 해라. 내가 해주지 않고 네가 해. 잠깐 갑니다. 시작. 먼저 원고 작업 기간은 2주만 더 확보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인쇄의 경우 지시받는 계약 시에는 제가 첫 작품의 관계로 통상적인 계약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8%로 계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작품이 20만 권 이상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출판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작품에서는 12%의 작품의 인쇄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출판사 입장에서 12% 인쇄로 계약하기 쉽지 않은데요. 통상적인 수준에서 계약을 맺는 다른 작가들과의 형평성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출판 기념에 언론 홍보, 홍보물 제작 같은 홍보 활동에도 신경 쓸 생각입니다. 이런 활동을 투자하는 것은 작가에게도 도움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초기 투자 비용을 고려해서 저는 인쇄 10%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홍보에 힘써주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쇄가 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네요. 저는 이번 작품이 지난번 작품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작품이 뛰어났다는 점이 여전히 독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고 지금 쓰고 있는 차기작의 작품 속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기대된 책을 출판하시는 만큼 창작자에게도 이 분배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읽은 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작품보다 괜찮았고 지난 작품보다 더 좋을 거다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더 줘라 했더니 작가 입장에서 이해가 가는데 제 입장에서 초기 투자 비용 안정적으로 회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양쪽 입장 고려해 기본에서 10%하고 인센티브 조건 추가하는 게 어떨까요?
말씀하신 인센티브가 어떤 조건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 잘 보세요. 작가랑 만나서 대표가 금액 제시요. 잘 봐, 78. 12%요. 그래서 12%는 딴 작가도 화냅니다. 10% 어때요? 근데 10% 좀 곤란한데요. 그랬더니 인센티브 제시요. 근데 어떤 인센티브 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순서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뭐 온라인에서 광고해야지. 자, 주하나. 피곤할 때 저기 끝내준 거 하나 사왔어요. 마카 별거 아니고 페루라는 나라 아신다. 페루 안다. 손 하나 둘 셋. 페루 무시하는 페루 무시하는 두 분이 계시네. 페루에도 뭐가 있어? 이거 뭐게? 하나 둘 셋. 이거 죄송합니다. 피라미드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노예들이 뭘 먹고 힘을 썼냐? 페루에서 산삼, 페루의 산삼이라 불리는 마카입니다. 마카 준비해놨거든요. 주하나? 졸면 10알 먹일 거야. 졸기 전 하나 먹어. 좀 이따. 오케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요. 얘가 지난번 작품이 현재까지 23만 건 판매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판매량 10만 건까지 10%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10만부터 15만 건까지 11%, 판매량 15만 건부터 20만 건까지 12%, 20만 건 넘게 하면 13% 해드릴게요. 작가 갑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수준이지만 20만 원을 초과해서 판매된 책에 일괄 13%의 인세를 적용하는 조건은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20만 원부터 25만 원 사이 판매량에 대해서는 13%를 적용하고 25만 원 이상 판매량에 대해서는 14%를 적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한을 응하겠습니다. 자, 얘가 차등 인센티브 할게. 니거 많이 팔면 그거 싫어 고쳐줘. 그러면 할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좋습니다. 이번 작품도 독자이 많은 사랑받아 양쪽 모두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이에도 부수적 조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후속 논의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죠. 부수적 조건 동그라미 1,000원. 그러니까 뭐야? 끝나지 않았다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서는 뭐야? 끝나지 않았구나. 끝나지 않았구나. 꼭 외워두시고요. 내신 보려면. 좋습니다. 자, 이번 작품도 독자에, 그래서 체결하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번 작품 관련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내용도 배웠습니다. 얼마 전 영화에 대한 모 작가님의 소리처럼 이번 작품 영화로 제작하는 요청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작가님의 경우 출판사 2차 저작물에 대해 미려비한 덕분에 영화하는 과정에 출탄했다 하네요. 우선 원고 집필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해당 사안도 검토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내용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작업한 대로 보내드릴 테니 문제 검증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저작물과 관련된 논의도 조만간 진행하기로 하죠. 좋은 작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2차적 저작물이 요새는 더 많아요. 네이버 문하면 소설로 인기를 끌었어.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만화화 되는 거 같은 거. 제가 네이버 만화 많이 보는데 그런 것들 인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뭐야? 또 다른 건 뭐 있어? 조그만 인형 고리도 있을 것이고, 그쵸? 등등등등. 그거에 대해서도. 무슨 눈빛이 초롱초롱. 그래, 작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문제가 얘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또 구경 한번 안 해볼 수 없죠. 몇 번에 있냐? 오케이. 13번, 14번 두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넘기면 13, 14가 있어요. 작가 대표 보입니까? 네. 13번 가봅시다. 작가 대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작가는 다른 사람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밝히고 있다. 2. 작가는 상대방이 기대한 결과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3. 대표는 상대방의 제안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밝히고 있다. 대표는 자신의 제안이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언급하고 있다. 작가 대표 모두 자신이 상대방의 제안을 수락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며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 오늘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 난이도가 제일 높았네요. 저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답 나왔나요, 여러분? 나온 사람 손. 안 나왔다, 손. 1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작가가 다른 사람의 사를 바탕으로, 작가는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다른 작가는 어쩌고저쩌고가 있었어, 없었어? 어디 있어? 앞장이야, 뒷장이야? 뒷장 어디요? 내가 읽은 부분? 내가 읽은 부분 보면 그거 다른 사람이 있어. 자신이 원하는 바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바가 뭔데? 그러면 얘는 있는 거네. 동그라미네. 1번 살아남았습니다. 맞죠? 너가 기대한 결과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 모르겠대. 자, 너가 작가 읽었잖아. 작가 1 첫 번째는 없고 두 번째도 없잖아. 그치? 세 번째도 없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생 네 번째도 없어.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체적으로 다섯 번째 적으신데 얘도 없고 뒤에 작가 있어야 되는데 20만원 초과해서 13번째 조청은 어렵다. 이건 기대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정답 나왔네. 2번에 가서 높아. 그치? 3번 대표는 상대방 제안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죠. 필요한 정보를 의사결정 전 필요한 걸 밝힌대요. 뭐가 필요합니다 한다는 건데 필요 정보 있어요 없어요? 필요 모르겠대. 클라스 세모. 4번 읽어줘. 시작. 대표는 자신의 제안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언급하고 있다. 이거는 아까 동그라미 제가 쳤어요. 왜냐면 내가 여러 가지 해줄 건데 너에게 많은 도움 될 거다라는 게 있어. 어디 있을까요? 찾아봅시다. 앞장일까 뒷장일까 대표에서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 아니고 네 번째 아니고 다섯 번째 아니고 뒷장에 있나 보네요. 뒷장에 아닌데 내가 놓쳤어. 내가 아까 읽은 부분인데 네 번째 대표예요. 네 번째 맞네요. 출판 개념에 언론 홍보, 홍보물 제작 같은 홍보환경에 신경 쓰면 너도 도움이 될 거다. 있죠? 그러면 4번은 맞죠? 맞습니까? 네. 다음 작가와 대표 모두 자신이 상대방 제안을 수락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가 있어야 되는데 대표 1, 2, 3, 4 보면 4에 있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지 거절했잖아. 맞죠? 그럼 작가도 뭐야? 제기대에 미치지 못하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얘도 있네요. 그럼 정답 나왔네. 몇 번? 2번에 가서 높은데 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푼 문제 중에 시간을 가장 많이 끌었습니다. 13번의 정답이 2번. 오케이 좋아요. 자 이거 틀렸으면 난리 날 뻔했습니다. 왜? 화장에서 시간 뒤지게 끌고 틀리면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한번 두 번째 딱 풀었는데 막혔다 그러면 넘어갔다 다시 오는 게 좋아요. 알겠죠? 오케이 다음 갑니다. 14번 문제 좀 읽어주세요. 시작. 작가가 위 협상에 임하여 공연했을 적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 적절한 것. 지난 작품의 인세가 통상적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어 높았어? 낮았네. 8%였잖아. 그에 대한 인센티브 요구해야 돼. 얼마 요구했어? 7, 8 써놨는데 얼마지? 12야 13이야 10이죠? 12 맞죠? 그러면 얘 맞아 틀려? 기억 맞아야 틀려요? 맞아요. 맞죠? 기억 없는 걸 다 지울게요. 두 개밖에 안 남네. 1번이면 4번이네. 니는 무조건 맞겠네. 이번 작품 지난 작품에 비해 더 큰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되므로 더 높은 수준의 인세를 받아야 된다. 아까 얘기한 거 있었어. 그죠? 디귿이 중요합니다. 디귿 시작. 이번 작품을 영화로 제작하자는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출판사와 2차적 저작물에 대해 미리 협의해야 한다. 있었어 없었어 아까? 있었죠. 그러면 정답 몇 번? 4번. 어려운 문제 푸니까 쉬운 문제가 넘어왔습니다. 14번 정답 볼게요. 14번의 정답이 틀렸습니다. 쉽게 풀었는데 틀려서 우리 몇 번 썼죠? 4번 썼죠. 2번이랍니다. 2번 모양 한번 볼게요. 니은 디귿이라고요? 기억이 안 된다고요? 기억 위협사에서 작가진인 작품 인사 낮았던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장난이네요. 말장난. 지난 작품 인사 통상적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므로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니네. 그에 대한 밑줄 쫙. 야 우리가 제대로 낚였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저는. 자, 얘가 지금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걸. 니은 부분부터 읽으면 되겠죠? 니은부터 제가 읽을게요. 2주 확보해주세요. 인세의 경우 지난 계약시는 제가 첫 작품인 관계로 낮은 8% 했습니다. 베스트셀러 됐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작품에서는 12% 인세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내가 꿔줬던 돈 돌려주고 아니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네. 이해됐지? 말장난이니까 조금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변형 문제라는 게 이렇게 약간은 억지스럽지만서도 일리는 있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오늘 드디어 틀렸던 문제가 오히려 쉽게 갔는데 확 틀렸네. 좋습니다. 다음 내용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말의 힘이라는 게 화법칠.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 유료 문제입니다. 자, 기본 메인을 내용을 보고 가겠습니다. 1문단.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의 힘에 대해 말씀드려 합니다. 우리는 늘 말함에 지냅니다. 잠들게요. 다시 잠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말함에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른 말이 천리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한 말이 추름이 간다는 말과 관련된 속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속담들을 잘 살펴보면 말이 화자, 청자, 그리고 사이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말은 듣는 누군가를 의식하고 이루어지는 행위며 그런 말들은 또 어떤 글과 이어진다고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귀 속에 흘러간 말은 단순히 청각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뇌를 일으키고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신의 행동을 옮길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는 사람은
본인이 한 말을 잘 기억하지만 자기의 한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본인의 한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언행일치는 중요 단어 나왔네. 대부분 삶의 인정하는 훌륭한 삶의 태도입니다. 자신 내뱉은 말 행동 옮기는 거 이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약속, 공약은 지켜질 때 그 가치가 발휘되며 그 말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행동 빠르게 하고 말은 느리게 하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이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예상될 때 스스로 입 밖으로 말을 내뱉음으로써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되었던 말을 할 때는 반드시 행동과 실천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엔 침묵은 금이다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동그라미 치시고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침묵하는 것은 시작. 침묵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은 내면에 근거가 없는 사람이 저 말을 많이 하는 경우를 이릅니다. 잘라주세요. 내신호는 나오기가 쉬울 것 같아요. 1, 2, 3, 4, 5 속도음 넣어놓고 그죠? 맞죠? 그만 이해되시겠지? 확인되지 않는 말, 잘 알지 못한 내용을 말하면 사주가 진실의 자리를 추측과 상상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 말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교 때 그런 말이 거짓을 밝혀지면 신뢰를 잃게 되면 한번 이 신뢰를 잊어버린 사람은 그 사람과 진지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더라도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잘 알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하며 아예 모르는 것은 말을 말고 듣기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용히 경청하면서 신중히 말할 때 오히려 신뢰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여러 개 나왔어. 잘한다는 생각도 한번 생각. 1. 두 번째, 잘 알지 못하는 경우를 먼저 들어라. 2. 아예 모르면 말하지 말아라. 듣기만 해라. 3. 하고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방법 헷갈리지 마시고 말 속에는 사람 움직이고 세상 변화시키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잘랐어. 간접 인용이 나오고 있어.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하면서 말하는 기술을 정책 기술이라 불렀습니다.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서 사람들은 서로 설득하고 설득하기 때문입니다. 주역에서 또 잘랐어요. 왜? 두 번째 인용이죠. 말이란 자신의 입에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행동이란 가까운 곳에서 나와 먼 곳에 이런까지 드러난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이란 군주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법이며 말과 행동에 따라 영감과 오익이 엇갈리게 되는 법이다. 말과 행동은 곧 세상 움직임으로 상과 경계하고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순수하게 말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뢰를 쌓다 보면 함께 잘 살아가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문단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1문단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말의 힘입니다. 동의하시죠? 말의 힘만 보여. 지금 말의 힘.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이 문단에서 어떻게 내용 알잖아. 뭐야? 언행일치요. 맞습니까? 언행일치. 또 뭐 있나요? 언행일치 빼고 언행일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야? 뒤집어 상관 자신 되고 싶은 거 뭐 됐어. 그 다음 밑에 내려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 일단은 3번 속담이 나왔고 1. 신중하고 두 번째 일단 듣고 일단 3번 그냥 들어 말하지 마 나왔죠. 내가 아는 것도 뭐야 신중하게 얘기하고 두 번째 조금 아는 거는 일단 듣고 얘기하고 됐지. 몰라? 그러면 그냥 들어 하는 게 나와 있는 거 맞았죠? 그래서 3분단 맞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분단에 인용이 있죠. 4분단에 인용이 있으면서 2명이 나왔습니다. 자 요정도 쓰는 건 아무것도 써야 돼요. 우리 기억력이 누구 나왔어? 아리스토. 소크라테스 나오면 좋은데 아리스토 텔레스. 그 다음에 중량이 나왔어. 그치? 주역에 말이 나왔는데 하나는 간접 인용이고 하나는 직접 인용이지? 맞습니까? 얘는 간접이고 얘는 직접 인용이라서 쌍따옴표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해되시지? 그러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자. 뭘로? 말의 힘으로. 됐죠? 이해되시지? 자, 요거 다 써드립니다. 머리 빡 기억해 놓읍시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는데, 화법. 자, 지금까지 배운 거, 오늘 배운 것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법에서 직변이 나왔지, 직변. 그래서 직변 부분이 나왔었고, 직변이 어떤 거죠? 직변을 하는 역할.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 좀 조심해 주시고, 과거에 직변에서 큰일 날 뻔했어, 그치? 농사도 좋아져야 돼. 이럴 수가, 그죠? 직변이 잠깐 생겼다가 뭐예요? 바로 없어지죠, 뭐 때문에? 그런 거. 아까 뭐였어? 갑신정변 아니야?
나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뭐 임진왜란이 아니잖아. 그죠?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럼 판서 많이 안 했으니까. 그 다음 토론에서 배양육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찬성을 읽어줬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오염이 안 된다. 화석연료 열차하면 이산화탄소 나온다.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했어? 이산화탄소 잘 안 없어지는 거 아시죠? 공격을 당했잖아요. 이거 그죠? 공격 당했어. 그래서 걔가 그 두 개만 비교하면 너 말이 일리가 있는데 물 소비량도 적고 에너지 소비도 적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생각한다. 그 중요한 거 맛은 뭐야? 맛 고기가 제일 맛있고 그다음 뭐야? 뭐 배양육이 그다음 맛있고 그다음에 뭐가 제일 맛없대? 따라서 대체육. 대체육은 제가 볼 때 변태 같아요. 채식은 하는데 고기는 먹고 싶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냥 뭐야. 그런 걸 만든 뭐 미라클 버거 한번 먹어봤거든요? 좀 맛없더라고. 못 먹겠더라고. 다음 한번. 화법에서 여기서는 또 뭐라 하냐. 자, 목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재가 생각보다 탄탄한 연구 결과 우리 봤잖아. 그죠? 안 무너져. 그 핀란드, 스웨덴? 어느 나라지? 20층짜리 만들었다고 얘 발표했었잖아. 기억나시죠? 기억해야 돼! 좋아, 기억해라고. 목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의외로 그림은 뭐였어요? 리얼 그림이 아니었어. 다 도표 베이트한 거였어. 맞습니까? 오케이. 좀 안 보여서 미안해요. 그래요? 넌 키가 커서 그래도 보이겠지? 4번, 6번을 뭐냐면 이놈의 작가가 도떡이 올랐어. 첫 작품 뜨더니 78% 받던 주제에 말이야. 그죠? 그래서 먼저 제시어 선제시에 댐핑 했더니 너무 비싼데? 그래서 10% 가는데 저거 다른 거 인센티브 줄게요 하면서 지금 최종 결론이 나왔어 안 나왔어? 짜잘한 것은 다시 해야 돼. 짜잘한 건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저작물까지 작가 돈독이 올라갔고 2차 저작물까지 그거를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화. 왠지 딱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조석 작가 그 대사 같은데. 오케이, 오른쪽 볼게요. 말의 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좋은 말을. 사람이 믿을만 하려면 말을 했으면 행동도 일치. 선생님, 오늘부터 열심히 할게요. 오늘 아파서 결석. 언행일치잖아. 그죠? 언행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속담이 나왔고, 저 어떻게 언행일치. 그 다음에 속담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아는 거는 신중하게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는 거는 일단 듣고 말하고, 모르는 거는 그냥 입 닫히고 듣고. 됐죠?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인용이 아리스토텔레스고 간접 인용, 얘는 직접 인용 나오면서 결국 말을 잘해야 좋은 사회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요거까지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오케이, 요거까지는 우리가 메인 문제로 수능 특강 문제로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재서 문제 숫자 플러스 1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넘기면 안 되고 그 문제를 한번 풀어 시작할게요. 이따 볼게요.